성교부 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과정을 수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전 매일신문사 광고국에서 국민일보에서 또 서울 마을장례지원단에 이런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또 나름대로 특별히 저한테 오늘 명함을 주신 걸 보니까 안양시 파구프의회 부회장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 제목은 장례문화 개선입니다. 장례문화 개선, 품위 있는 죽음 준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죽음을 알려다오, 장례식 준비, 부모가 본인 임종 전 해야 할 체크, 자녀가 부모 임종 전 해야 할 체크, 장례식, 장례식장 질의응답 이런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에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기, 아까 오늘 어르신이 사진 찍기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저도 사진 찍기 좋아해서 제 카메라를 찍으면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카페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 찍은 거 보내드릴게요. 아니, 일단 제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목이 딱 나오죠. 사진 찍으면 딱 나오는 거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아멘. 강의 마쳤습니다. 평소 정말 존경하고 제가 이렇게 짝사랑이라고 하면 뭐 감히 적합한 말씀 아니지만 우리 원장님,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는 이제 뭐 그 하늘나라 가도 배들이 형님이 불러도 전 여한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계획을 작년 10월쯤인가요? 이렇게 내년도에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3박 4일을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3박 4일을. 저는 그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대전 상무를 졸업을 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대전 상무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취업고단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도망치다시피 올라와서 그 S대학이라고 하는 걸 가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고3 때니까 한번 때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예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하고 S대 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호적에 늦어서 사수까지 하니까 나라에서 저를 이렇게 울가면서 끌려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어도 저는 오로지 예수님이 아니라 오로지 S대 가기 위해서 군대에서도 2번이나 시험을 봤어요. 1등병 때 뭐 10월 11월 되니까 대학 합격고사를 보고 또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이제 상병쯤 되니까 또 시험이 있어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몇 번이지요?
제가 몇 번 떨어졌을 것 같아요? 4번. 4번? 좀 더 써요. 6번. 이거 10개 들었어요. 10개니까 남은 것이. 저는 이게 하실 때 다 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말년 병장돼서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또 제대해서도 저는 5남 1녀 중에 막내니까요. 좋다. 까짓 거 10번이고 20번이고 가자. 그러한 중에 기억하실 어르신 계시겠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가 자유시험으로 전형을 해서 꼭 뭐 400점 만점 390점 이상이 아니고 100점이든 200점이든 지원할 수 있는 그 첫 해인가 두 번째 뭐 있어요. 그 졸업시험제로 해서 입학은 자유롭게 하고 졸업은 엄중하게 하는데 그럴 때가 있었죠. 기회는 왔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됐다라고 했는데 꼭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시선도 시선이지만 혹시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강의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이럴 때 한번 써먹을 수가 있어요. 들으셨으면 못 써먹을 텐데 그분이 신학대학만 8번 떨어지고 9번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CBS TV라든지 뭐 라디오에 많이 나오신 분이거든요. 요즘은 주행이라고 나오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가정인데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수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소원이 목회하시는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학대학을 가는데 떨어지니까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 없고 서울에 삼촌이 있어서 가니까 삼촌도 이제 자녀들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만 이제 조금 대화하거나 하시면 저 나갑니다. 나이도 비록 어려도 이제 강의 시간에 혹시 다른 점 하시면 제가 음식은 드릴 테니까 드세요. 그렇게 서두가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어차피 50분이 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제 시간이고 저는 미리 결론 내렸습니다. 아까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걸로 제 오늘의 강의 99%는 들어있거든요. 제 소원도 그렇고 죄송하면 아마 크리스천의 모든 분들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모건대학교 2번째인가 이렇게 볼 때 그때 마침 모건대학교 정원이 미달이었답니다. 미달이어서 들어갔는데 목사님 가정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주일학교 아이들. 아버님 목사시니까 개교회 목사시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쯤 돼서 또 밑에 또 대학교 안 가고 재수 3수를 해도 성격에 관한 지혜는 아버님 어머니 물려받았으니까 얼마나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 오니까 중학교 때 자기 제자였던 애가 형님 저 전도사 됐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더래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모건대학교 졸업을 하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 그 금남교회 이제 전도사님 시절부터 겪어서 김홍도 목사님이 이렇게 그 기도하는 몇몇 목사님 중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좀 재정적인 지원 좀 받고 또 워낙 그 김홍도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젊은데도 그렇게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바위 가서 막 하루 종일 이틀까지. 그러니까 지금 큰 축복을 주셔서 세계로 금단교회라고 일산에 사시는데 제가 왜 그분 목사님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학을. 자랑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또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S대를. 그러던 중에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병 하나가 성결교 신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임병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몇 번 얘기를 하면서 선배님 혹시 S대 못 가들랑 같은 S대 출신이 같은 S대니까 안양에 성결대 가면 행정학과도 있고 경영학과도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신대원 가시던지 아니면 다른 걸 하시라고 해서 안양에 있는 성결교 신학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행정학과로. 같은 S대 맞죠?
절반의 성공에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제일 뒤에 계신 분이 박수를 잘 치셨어요. 하나 더. 아이고, 땡큐. 나와주세요.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을 행정학을 졸업을 하고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마침 제 그 대학 교수 한 분이 고추장 해찬들 아시죠? 며느리도 몰랐나? 해찬들 고추장이 자기 처남이 근무한다고 해서 마침 고향이 대전이니까 대전 내려가면 해찬들에서 이렇게 뭐 대리 정도, 과장 정도 줄 거니 그리고 거기는 조그마한 소기업이니까 아마 대학교 나온 사람도 없을 거야. 그래서 자네가 내려가면 어쨌든 잘 회사 좀 키우고 열심히 하라고. 내려갔는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졸업대가 다가왔는데 불러주지도 않고. 그 나중에 전화 먹었더니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황 소리를 이제 듣고 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목사님 그 교수님이 어떤 병에 걸리셔가지고 섬에 가서 하는 동안에 저는 졸업을 했고 몇 년 동안에 전 대전에 내려가서 있었던 그런 과거가 돼서 대전에서 신문사 취업을 하고 그리고 정년퇴직 국민일보는 정년퇴직이 좀 빠릅니다. 지금 50, 60 하지만 제가 53살에 정년퇴직을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제2의 잡을 구하려고 하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현대종합상조 지금 프리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소개를 받아서 제가 그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 가족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나 장례지도사 교육원에서 장례지도사가 되려고 하는데 아내와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덥석 얘기하는 것이 당신이 대전중앙교회에 있을 때 최병남 목사님으로부터 어리지만 그 경주부, 상주부 총무하라고 해서 30대부터 상에 매지 않았냐. 당신 잘할 것 같다.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이제 교육원에 갔는데 막상 배우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좋다. 그러면 실습,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 견학 나가는 거죠. 그 5일간 있다고 하니 그때 가서 시신을 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배운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경주부, 상주부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내가 도우미가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그 실습까지를 가 있는 그 첫날 우리 6명인가 이렇게 실습실에 막상 이제 그 영입관 하는 곳이 있어서 딱 들어갔는데 그 고인을 본 순간 저희 할머니 같아요.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막내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뵌 적도 없어요. 할아버지란 말을 잘못 듣고 할머니만 초등학교 1학년 때 뵙고 할자를 못 봤는데 막상 어르신을 보니까 저희 할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할머니 같다. 본 적도 없지만 사진도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 사진은. 근데 그때 이제 장례지도사 사무장이 마침 우리가 지금 사람 하나가 비었는데 누구 와서 고조하실 분, 할머니 머리 잡으실 분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말 끝나자마자 용수철처럼 딱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서 덥석이 할머니 머리를 딱 잡아줬더니 사무장이 그렇게 세게 잡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살짝 잡았는데 하는 동안에 우리 그 어르신들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조라고 할때 그 동네 어르신들 막 그 주막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거구나. 나는 나한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나 하고 느끼고 바로 나와서 제가 사무장을 데렸어요. 저 여기 좀 취직 좀 시켜달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 어떻게 장례식장 와서 일을 하냐. 그건 아니다. 적어도 한 달, 두 달 뭐 실습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직접 해보고 경험한 다음에 장례식장 와서 일을 해야지. 장례식장에 돌아오신 분들 그분들은 어쩌면 평생 마지막 장례식이다. 마지막 장례식인데 자네같이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조한다고 온다? 그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다. 라는 말씀 하시는데 귀에 정말 따갑게 들리면서 멋있는 말이구나. 나는 비록 처음, 두 번, 세 번째지만 저분들은 처음이지 않겠냐.
저분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물론 하나님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럼 제대로 배워야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장례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저한테 이제 그 10분간 유언장, 요식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간중간 졸지 말라고 제가 저기 뭐죠? 그 간식을 더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기왕 말하면 저 어르신들가 성함을 모르시겠고, 오늘이 음력이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 음력 며칠인가? 누구? 27일. 오케이. 우와. 이거 10개, 둘레, 여섯, 여덟, 지금 30개 나갔습니다.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30개 안 돼요, 아직?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 잘 듣고 한 달 저 인천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례 직원 그 장례 제조사 구한다고 갔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장례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한 달 월급은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반반 나누겠습니다.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제가 이 장례식장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인데 제가 뭘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저 집에 그냥 교통비 정도는 있으니 그냥 드린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 참 인간성이 됐다. 내가 2배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처음부터 월급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그 여름 봄철에 따사로운 햇볕에 손님도 없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허르수만 분이 관 하나 들고 왜 이렇게 그 물건 다는 요만한 거 이렇게 바퀴 달린 거 4개 있잖아요. 낮은 거 거기다 이삿짐센터 하시는 분들이 그거보다 놓고 이렇게 끌기도 하는 거 거기다 관 하나를 끌고 줄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관 하나를 끌고 그랬더니 제가 딱 쳐다보더니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거 가지러 왔어. 썩은 거. 그것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했더니 아니 저거 부모 자식도 버리고 뭐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한 달 된 거. 이 양반이 말한 거 지금 말씀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봐. 저보다 한 20살 좀 더 높아 보이더라고요. 예봐 그러더라고요. 예봐라니요? 그랬더니 저희 사무장이 뒤에다가 제 등 잡고 딱 때리더니 얌마! 저거 가져가야지. 한 달 동안 있어봐. 냄새 났는데 보니까 아시죠? 무연고로 한 달 동안 찾지 못해가지고 안치실에 있던 분이 이제 무연고로 되는 바람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분을 이제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저 있는 말씀 다 드려도 되죠? 혹시 저보다 나이 2살 정도 어리신 분 안 계시죠? 다 형님이고 아저씨고 삼촌들이죠. 이게 편하게 이제 막내 습관이 좀 있어요. 재밌게 할 테니까. 그 한 달 동안 되면 부패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 영상 4도거든요. 냉장실 안치 온도가 보통 뭐 냉동실이라면 냉동이면 얼지요. 영상 4도씩 유지를 하거든요. 썩지는 않는데 그러나 한 일주 정도 지나가면 그 안에서 부패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부패해서 온 상태에서 2주 되게 되면 4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얼굴 새카맣게 변합니다. 그러면 그냥 마른 장작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무장하고 그분 오신 분하고 관 하나 자기 가지고 온 거 딱 놓더니 양쪽 둘러니 그냥 텀벙 덮고 끝. 그리고 이제 수당 받아야 된다고 이름표 하나만 예를 들어 홍길동 147번이에요. 이름 얼굴에 하나 붙이고 관뚜껑 위에 붙이고.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한 분 가져가면 75만 원 기초 수급자인가요? 그분 장례비가 75만 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작년부터 올라서 80만 원 줍니다. 그 80만 원 가지고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냥 치르면 안 되니까 돌아가신 분 얼굴 밑에다가 교도소에서 뭐 죄수들 사진 찍죠? 이름하고 번호 찍듯이 이름 밑에 147번은 지금까지 147번째 오는 분이에요. 표시하기 위해서. 그거 놓고 사진 한번 찍고 관뚜껑 사진 찍고 대략 양쪽에 이렇게 묶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 싣고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제가 좀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저분이 자식이 버렸던 부모가 버렸던 그분 저 나이도 몇인지도 몰라요.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미역국을 먹고 자랐을 초등학교는 가슴에 명찰을 달으실 분인데 뭐가 어떤 사정으로 무연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을 저렇게 인간의 어떤 존중도 품위도 없이 보낸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장례 초년병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이렇게 무료 장례 뭐 두대고 하다 보니까 마을 장례 지원 날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서대문구에 구청장이 그 서대문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무연고자들이 고독사 하신 분들이 장례를 치르면 구청장이 상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돌아가시면 그 시신은 군대에서는 10종이라고 합니다. 10종. 군대 일반 우리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나라 것이 된대요. 그 시신 자체가 나라 것이 돼서 결국은 나라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 관내에 그런 분도 있어서 목사님 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상주가 스스로 자처를 한 거예요. 내가 상주다. 그리고 홍은동인가 거기에 계신 동장이 그 부대복진가 하는 곳에 이제 그 책임자고 그래서 내가 상주할 테니 가자라고 해가지고 국장이 구청장이 혼자 가십니까? 담당 국장 몇 분 가시잖아요. 그리고 동해 가니까 동해도 동사무소 오면 또 따라다니시는 분도 있죠. 분녀회장 한 10대 분이 가셔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거기 계신 분한테 입관 하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환송하는 그런 거를 갖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갈 때는 2번째까지 장례를 치렀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구청장도 만나보고 담당관을 만나봤더니 이 선생님 하시면 좋겠네요. 이 선생님이 장례 지도사니까 또 그러한 뜻을 가지고 구청장까지 찾아온 사람 단 한 번도 없었대.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묻는 전화 한 번 없었대요. 근데 현직의 장례 지도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당시에 이제 은평구에 은평구하고 서대문구에 보니까 아버지 학교 제가 조장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은평구 서대문구 쪽에 많이 좀 알아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마을장례 지원단을 만들고 제가 이제 원래 구청장이 있고 하러 왔더니 은평구청장님이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단장이 돼서 은평구 관내에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무연고자죠. 고독사 하신 분들, 그러면 제가 이제 직장에 근무하니까 제가 쉬는 날 일정 맞춰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서 영입관 해드리겠습니다. 수의 입혀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이제 언제 하라고 화장 예약 잡으면은 제가 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 이제 장례집과 친구들 데리고 가서 이제 저도 그래도 신학대학교 문턱을 밟아봤잖아요. 행정학과라고 하더라도 한 학기당 두 과목의 과목을 통과를 해야 되고 4년 동안 8과목 20점이고 얼마를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시켜요. 신학대학은 그래요. 제 아들이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채플 통과 안 하면 졸업을 안 줘요. 근데 우리 아들의 친구 하나가 채플 아버지가 뭐라고 하더라?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땡주? 아니,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래가 체포를 안 했는데 이게 졸업 안 줘가지고 소원하니, 뭐라고 그래, 행정소원 아니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한번 잘하고 체포를 해서 졸업을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비록 행정학과 인문학부지만 학교 자체가, 설립 인연 자체가 중생, 그건 사중복음이거든요. 설립 인연 자체가 예배 드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다 듣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기왕에 8학기 듣는 거, 40학점 따서 나도 신학과 이중정교 사자라고 졸업은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컨닝해서 하기는 하더라도 40학점 다 했고,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쵸? 콩나물에 어려서 제일 신기한 게 그랬어요. 큰 집에 가면 콩나물을 키웠어요. 저희 집은요 정말 똥구멍이 진짜 가난하게 해가지고 이거 심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콩나물 못 키웠대요. 근데 큰 집에 가면 그게 있어요. 큰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면 싹 다 빠지거든요. 한 2, 3일 지나면은 이만큼 커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물만 줬는데 저를 크냐 그랬더니 그런 거래요. 그렇듯이 가랑이 못 줬는다고 신학부에 가서 몇 과목 한 20과목 정도 듣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반 전도사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또 일산의 장례식장에 현직을 근무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임종 예배도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드리냐 했더니 아버님만 교회 좀 다녔지 자기들은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지 않는 그거 형제들이 싸웠는데 형제들은 아무도 안 믿었지만 아버지가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가셨는데 자기들은 청개구리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 모시려고 하니 솔직히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겠대요. 아, 그러시냐? 그럼 좋다. 그러면은 6분 되죠. 이 중에서 혹시 아버님의 그 어떤 신앙의 유산은 전수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교회 다니실 분 있으시냐 했더니 저쪽 한 분이 여자분이 뭐 쭈삣쭈삣 하더라고. 이렇게 미안하지만 잠깐 좀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인 시신 놓고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입관 진행하면서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쭈삣쭈삣하다 그러시라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아니니까 제가 뭐 안쪽에서 축구 못 해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럼 제가 기도해도 되겠냐 했더니 두세 명이 기도해도 된대요. 그래놓고 이제 모셔놓고 입관 예배는 아니지만 제가 기도해드리고 하라고 하고 딱 손을 잡으라고 했어요. 가족들끼리 여성을 딱 손을 잡고 아버님 계신 데서 딱 손을 잡게 하고서 하나님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님 보이시죠?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귀는 3일간 열렸다고 하니 귀는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가족들끼리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비록 예수 믿지 않았지만 지금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쪽도 울더래요, 한 분이. 그러면서 이제 손잡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 간에 우애 있게 화목과 잘 지내라고 다짐이라고 잡은 손 늦춰달라고 그러서 하고 저 그때는요 어떻게 엽니까? 끝난지도 몰라요. 한 500배 이상 모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습관적으로 그냥 눈 감고도 다 해요. 그러나 그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지도사를 하게끔 했구나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용서를 하시고 저는 지금 뭐 주문 제가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얘기를 하지만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됐죠? 네. 우리 열심히 핸드폰 보시는 우리 맞추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드림으로써 40개 드렸으니까 하나씩 다 드리세요? 들으시면 혼자 다 드시지는 않을 거죠? 네. 강사님 얘기하는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 판서하셨구나. 저도 처음에는 하시길래 판서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발달된 뭐죠 저게? 뭐예요? 저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 비디오라고 해야 돼요. 저거 있기 때문에 그럴 뻔하다고 했는데 용서하십시오. 아니요. 저게 막내라고 해요. 중간 위라고 하는데 우리 누님들, 형님들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보다도 형님들하고 누님들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요 동생 조금 실수해도 이해를 해요. 근데 친구들끼리 실수하더라고 어제까지 다녔던 이 새끼가 왜 갑자기 새끼를 아무리 이렇게 친해도 저는 예수 믿고 욕들을 안 하는데 그런데 형님들하고 누님들 가면은요 좋아해요. 또 제가 생긴 게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귀엽잖아요. 그죠? 얼굴에 아기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네. 저희 아내는 할렐루야. 제 아내는 코 보고 결혼했대요.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이 그것은 누가 우리들 나이에 저 휴대폰 가지고 소리를 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아예 오질 않습니다. 그런 뭐 강사님 열정적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마을장례 지원단을 그 은평구에서 이제 그 하고 어느 은평구에 녹번동 삼거리에 가면 소방사원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녹번동 삼거리에 가면 소방사원화가 있는데 그 소방서 옆에
그 구청에서 제공할 이렇게 온 여기가 학생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강의하고 거기서 뭐를 해서 거기 한장 빌려가지고 우리가 쓰겠다라고 해서 마침 창단식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또 이제 신문사 나오는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매일, 국민일보 한 20년 넘게 신문사 있다 보니까 반 깡패 다 됐어요. 아시지요? 예전에 신문사는 지금의 뭐 누구 검사 이거보다 10배는 끝발 좋았어요. 그 어르신 옛날에 기차 타고 왔을 때 조그만 기차표 해가지고 10시 25분 발 용산 그 기차표 조그만 거 타고 가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제가 처음에 신문사 들어갈 때 그렇게 해줬어요. 개차례가 또 툭 끊어주고 제가 신문사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대전매일 신문사. 저도 대전에 있다가 서울에 친구들 만나 누구 하라고 하면 물론 선배들 다 배운 거죠. 하라고 하면 선배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선배님 저 대전역 들려서 서울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뭐 갔다 와 그런다고요. 그럼 미리 딱 전화를 합니다. 대전역이죠? 여객과다님 좀 바꿔봐요. 그럼 누가 뭐라고 바꿔봐요. 조금 요만큼만 올리면 이제 바꿔본다고요. 아 과장님 나 저기 그 대전별에서 이정문데 우리 직원 보낼 테니까 2시 반 서울역 그 새마을 특실로 표 좀 하나 줘요. 부탁해요. 그러고 아이 오세요 그런다고요. 그리고 한 시간 있다가 시간 맞춰봐 제가 닦아가지고 국장님 신분 왔는데 뭐 표 있다면서요? 그럼 딱 준다고요. 그거가 유익 갔다 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선배님이 그렇게 시켜요. 20년 전만 한 30년 전 됐죠? 88년 90년도 되면 그 정도로 했던 모든 거 다 후립했어요. 경찰 뭐 딱지 끊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딱지를 끊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교대할 때 경찰분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교대하기 전까지 딱지 끊었다라고 하죠. 언제 어디 끊었다라고 해서 사회부 기자고 데스크가 있어요. 그 안에 딱 올려놓으면은 사회부 기자가 아침에 이제 돌거든요. 저기마다 경찰서마다 돌아가지고 어제 저녁 사건 사고 있나 없나 돌아다니다가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교통계를 딱 갖다 주면 이제 이거 좀 처리해? 그러면 그분들이요 A라고 하냐 어우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자기도 하나 부탁받은 걸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아쉬운 소리 할 때는 누구 찾냐? 이 사회부 기자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권력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천 원대구 경찰서가 있나 모르겠는데 경찰서장이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동해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무슨 뭐 부탁 하나 했을 때 그 명함 주면서 좀 힘들 때 있으면 나 찾아와 내 방으로 와 차 한잔 마시게 경찰서장에 명함 하나 줬다. 그러면 그 부동산 사장이 그걸 보고서 이런 명함 줘라고 할 사람 없지요. 잘 가지고 있다가 먼저 써먹으려고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날 저기 부청장 밑에 이제 국장이 뭐라고 할 때 몇 분들 오셨어요. 오셔서 진행을 하니까 좋다고 자기도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은평구에도 이런 마을장례 지원단이 있다라고 하니 좋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좀 소스 좀 줘가지고 제가 구청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졸지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은평구 관내 제 기억이 21개동인가? 제 기억이 21개동에 그 복지관에 5군데가 있고 제가 강의를 25곳을 강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 동사무소에서 한 번 아니면 각 동에 그 노인정에서 한 번 아니면은 그 복지관에서 한 번 할 수가 있어요. 할 때마다 제가 한 50만 원 한 번 1회에 한 50만 원 정도씩 받았는데 그 중에 반은 강사비.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딱 솔직히 처음인데 동네 마을에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이 설판에 그 당시에 이제 사전 장례 의향서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비슷하게 무슨 재단이죠? 김일순 목사님 하시는 그 무슨 재단이 있지요. 네, 거기 재단에서 비슷하게 사전 의료 의향서인가 뭐 있었어요. 그거 하고 사전 장례 의향서 하고 그 두 개하고 섞어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서 죽음 준비 그거를 가지고 그 각 노인정 다니면서 구청서 주는 예산 가지고 강사 쓰고 예산 주는 거 가지고 간식 드리고 교재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지금껏 우리 경로당에 아니면 복지관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례 지도사가 직접 와서 연립관 하는 얘기를 하고 수입 비싸니까 수입 입지 말고 아까 하다 보니까 세종병원 계시던 분 오셨어요? 세종병원에 계신 분? 안 오셨죠?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 계셨으면 강의 바꾸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장례식장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한 반만 해요. 반만 하고, 자, 장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해요. 나 집에 안동포가 있는데 진짜인지 봐달라, 아니면 뭐 촌지해준데 어떻게 해달라, 꼭이 그 수세라는 걸 해줘야 되냐, 수입해야 되냐, 뭐 선상,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웰당이라고 생각해요. 웰다잉이 학문적 정의가 어떻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학문적인 분야고,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잖아요. 제가 요거 장례 지도사인데 좀 시력 좋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예. 저도 그래도 제가 그래도 조금 젊어 보이고 죄송해요. 저도 여기 날짜가 몇인지 좀 보실 수 여기 대략 장사. 아 맞습니다. 2013년 2013년에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땄어요. 올해가 꼭 10년이에요. 10년이면 전문 자격증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5년 이상만 되면 전문의가 했나요? 10년인가요? 어디서 몇 년이에요? 전문인이 되려면 그 직업상 아니면 어떤 특기상, 운동상 몇 년이면 전문가라고 보통 얘기하시죠? 10년? 그렇죠. 10년 정도 돼야 되죠. 저도 10년이 되다 보니까 항상 바뀐다고 이제 어느 정도는 와 닿더라고요. 와 닿아서 제가 처음에는 웰다잉 강의사 그 각 동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은평구 관내에 25곳을 다 다녔으니까 거의 동에 한 번씩은 간 거예요. 처음에 한 10번 갈 때까지 몰랐는데 그 뒤부터 조금 어디 가다 보면 혹시 지난번에 신사동 동사무소에서 와서 강의하셨던 분 아니에요? 시장에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25번에 1년에 한 바퀴 돌아가니까 은평구 쪽 이쪽 저쪽 가다 보면 얘기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강의할 때마다 몇 분 아니시겠지만 그만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람이구나 하고 1년 딱 그 사업이 구청 사업 1년 끝났는데 그 평가를 했는데 우수 뭐라고 해야 되지? 우수 사업상, 그렇죠? 이 장례문화의 우수 사업상을 제가 받고, 그리고 그걸 기안에서 저한테 얘기해 준 분은 구청장 표창 받아가지고, 구청장 표창 받으면 진급에 이만큼 영향 되죠. 되죠. 네. 지방 공무원. 그렇죠, 되죠, 이만큼. 그래서 1년 하면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야 좋지. 그래서 말이 또 빗나갑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 같이 이제 신학교 기독교학과 학부 졸업해서 현직 목회하시는 우리 같은 동기생이 한 50여 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아직 제가 이제 58년 개통이 올해 66이니까 현직이 한 50명 넘고 선 후배 합하면 100명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장 합동에서 기독교 청장년 면례부죠. 거기서 지금껏 제가 한 30년 넘게 그 면례부 하다 보니까 전국에 어디 누구 기독교 신문사 이 사람 누구 사장 누구 웬만큼 오늘 현지 목사님 정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분들에게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제가 기도 제목이 되기도 했어요. 조금 너무 오버하니까. 왜냐면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그 그릇이 있는데 저는 교회적으로는 집사예요. 근데 전도사 시부를 한 5년간 했어요. 전도사 제가 이제 아는 동기고 친구 목사인데 사람이 없다고 좀 고등부 좀 지도해 줄 수 있나라 가지고 내가 신부사 다닐 때 한 5년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전도사라는 칭호를 주더라고요. 나 칭호 필요 없어. 그래도 그 있던 분들은 전도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학대학교 졸업을 했지. 신학과목 이수했지. 전도사 경험 있지. 교회는 집사인데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오고 직장 방에 이동하다 보니까 안수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장로를 저거 하라고 해서 지금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장로를 하래요. 부목사님이 저보다 한 20살을 장로를 하래요. 장로를 하는 게 뭡니까? 장로가 그런 칭호예요? 성경책에 한번 보세요,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 걸 같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합동이잖아요. 대한예수교 무슨 회? 장로회. 장로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장로가 강조를 하잖아요. 전 그것도 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 칭호가 참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저는 그 관계 없어요. 전도사가 해도 좋고 집사가 해도 좋고 그냥
설교사를 해도 좋고 그러나 그 직분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준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그날 그 영육을 하는 것처럼 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마을 장례 지원을 하다 보면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면 때로는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세종병 오시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그 무역보자 그 구독사 봉사 나가는 거 알죠? 알지 이 선생 수위 2개만 주세요. 어디다 쓰려고? 좋은 거 입혀드리려고요. 아 거기 그래요. 기왕에 화장용 수위 30만 원 하거든요. 화장용 수위 30만 원 하고 화장용 수위가 2가지인데 30만 원, 50만 원이에요. 화장용 50만 원이면 아주 좋아 보여요. 보기에도 30만 원, 50만 원인데 아무거나 가져가더라고요. 기왕에 주시려면 저기 뭐야 사장님 주시는 건 좋은 거 주셔야죠. 그래가지고 좀 2호 3호 해가지고 제일 좀 500만짜리 갔어요. 150만짜리 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근데 얼마짜리 150만짜리? 20만원 사고잖아. 20만원 사고자는데 그럼 우리끼리 얘기고 주세요. 그래가지고 150만원짜리 한 50만원짜리 2개 화장용 수익 5만원 제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세종병원 있는 데서 아예 안 되는데 5만원 들어온다고 30만원 하고요 150만원짜리 얼마 들어온다고요? 20만원 네. 그래서 무연고 하신 분한테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가져가라는 걸 제가 기왕 조건 제대로 주라고 해가지고 2개를 가지고 와서 입혀드렸더니 마침 우리 봉사하는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수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수의를 하는 그분이 제가 가져갔더니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입혔던 건데 이러더라고요. 누가 저기 싼 거 그냥 가져가서 우리 사장님 주신 거야 했더니 아니야 이게 130인가 170인가 나 그건 모르겠어. 나 입혀드렸어요. 입혀드려 사진 찍어줘.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걸 해요. 지금은 이제 은평구뿐만 아니고 이제 이쪽 금천구로 내가 넘어왔어요. 제가 소문이나 금천구 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금천구에도 마을장례 지원단 좀 해달라 해서 금천구 못 사는 동네가 어서 오십시오. 금천구도 어려운 동네니까 와서 좀 해달라 그러죠.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가겠다라고 해서 금천구도 금천마을 장례 지원단 둘에 제가 스스로 그 단장이 돼서 거기도 이제 그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구청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럼 제가 시간 될 때 그 장례식장 가서 이제 그 영유권 해드리고 어떨 때는 제가 같이 일할 때도 있고 그 장례식장에서 물봉사하는 거 알잖아요. 물봉사하는 거 알으니까 사장님이 장례식장 사장님이 저한테 수위를 줘요. 때로는 그냥 20만 원짜리 주는 경우도 있고 50만 원짜리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제가 전에 했던 사장님처럼 골라!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럼 이 중에서 혹시 비슷한 거 한번 하다가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달라고. 그럼 그거 입혀가지고 기왕이면 마지막 가는 거 입혀드려요. 입혀드리고 하면 이제 기분이 좋죠. 그렇게 했던 것들에 이제 하다 보면요. 딱 2번 나타났어요. 2번. 어디서? 꿈에. 돌아가신 분요. 좀 심하신 분들은 얼굴 못 알아봐요, 제가. 못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한두 번은 보죠. 아무래도 남자같이 수염을 깎아드리니까. 얼굴이 좀 기억나는데, 전혀 얼굴 기억도 없는 분이 감히 꿈에 나타나는데, 고맙다만 하시더라고요. 전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제 와서 제가 그 다른 분한테 얘기했더니, 혹시 그분이 얼마 전에 무연고자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드렸던 분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마지막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되는데 그냥 준비 없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중간에 또 살을 입힐 거예요. 맨 마지막에 품위 있는 나의 장례 준비라는 것이 있는데 결말에 저는 이제 그 현직 지금 일산에 있는 어느 장례식장에 직원을 있습니다. 직원을 있고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뭐 하루이라 하셔서 우리 여기 오고 싶어도 이게 안 맞아요. 일주일 한 달에 주일도 2번밖에 못 하는데 마침 장례식장 옆에 건물이 교회예요. 그것도 우리 예장 합동교회 2개나 입구에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장례식장 옆에 교회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럼 그 장례 어딘지 금방 찾으면 금방 나와요. 한 주는 이쪽 교회, 그럼 한 주는 이쪽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그렇게 드리는데 품위는 나의
품위 있는 나의 장례 준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오늘 내가 염입관 해드리고 마지막 바른 예식 가시는 이분이, 안에 계신 분이 나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눈 뜨고 보는 일이 그 일이라.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보러 갈 건가? 내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줬으리라 믿어요. 그쵸? 그러고 보니 저는, 잠깐만요, 아마 타고난 장례 지도자 같아요. 제가 일찍, 이따 제가 놓고 갈까봐 가지 한 번은요, 딱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딱 핸드폰을 봤는데 급히 입관 준비해야 된다 딱 뜬 거예요. 제가 쉬는 날인데 급히 입관 준비해야 된다 딱 뜨는 거예요. 그거 뭐 무조건 장례식장 가야 되거든. 강의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몇 번 20분 강의 마치고 이걸 놓고 갈게, 가지고 갈게요. 놓고 가셨지 뭐. 당연히 놓고 갔지. 왜? 20분 만에 이거 비상대교죠. 우리 파이로트 잘 아시니까 비상대교자면 군대는 5분 만에 그냥 따다닥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싸지 놓고 선생님 좀 부탁해요. 그냥 편하고 이거 놓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따도 제가 혹시 하다가 두서없어가지고 혹시 그럴까봐 미리 좀 넣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이잖아요. 제 뒤에 보면은 보이시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큰 글씨라 한번 보이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 시 신천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긴 연세대 해부학 교실 연락 요망 02 2228 1663 가족 딸 아들. 예. 이게 뭐냐면 제가 03학번, 오늘 꼭 20년 됐네요. 저희 아들이 연세대학교 입학할 때 그때쯤 뉴스가 그 시신이 부족해서 해외에 나가서 그 연습하고 온다, 시신을 뭐 이렇게 시습 들어온다라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시신 기증한다라고 2003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저기를 냈어요. 시신 그 기증서를 놓고, 그리고 그 전에 1987년인가 하여튼 97년 좀 나타냈지만 대전에 있을 때 충남대학교에서 거기에도 이제 그 시신이 없어서 해부학교실 운영 못한다라고 해서 충남대학교에도 시신 기증한다고 했고, 서울 올라와서 우리 아들 다니는 학교에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제가 죽게 되면 저는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냥 안치가 되거든요. 안치가 되면 영입관 없이 끝나면 바로 세브란스 병원 그 건물이 의과대학교 건물이에요. 그 장례식장 건물이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어딘가 있겠죠. 글로 옮기면 거기서 1년 동안 제 시신을 해부를 하고 1년 뒤에 화장할 건가, 매장할 건가 느껴서 화장한다라고 하면 화장을 해서 청아공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쪽 파주에 가면 청아공원이라고 연예인들 뭐 최진실 뭐 누구 해가지고 아주 연예인들 때문에 유명한 그 장례식장 그 납골관이 있는데 연세대학교한테 100개를 기증을 했대요. 이 납골당 100개를 기증해서 그전 돌아가시는 것 지금 현재 한 20분 정도가 있는데 아마 80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거기다 납골관에서 모실 분들은 잘 모셔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형님 돌아가셨는데 큰형님이 돌아가실 때 죽어도 아버님, 어머님 산소 공주에 옆에 묻히겠다라고 했는데 조카 애들이 제 조카죠. 아버지로서는 손녀고 손자 손녀지. 요것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대전에 있는 시립 납골장에 모셔버린 거예요. 우리 큰형님은 공주 부모님 산소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그냥 자기들이 입으로 대전 쪽에다 모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틀려진 거죠. 그래도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다. 내가 청와공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장해서 공주의 어머님, 아버님 옆에다가 장례 하나다가 이렇게 좀 하나 화장해서 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랑 한번 할게요. 제가 상품이 없네. 제가 다음에 올 때는요. 저거 말고 2,500원짜리 하는 단팥빵, 수제 단팥빵 갖다 한번 드릴게요. 제가 헌혈을 조금 많이 했어요. 조금 많이 했다고 했어요. 몇 번 했을까? 이거 마치면 정확히 한 5개 전후로 하면 그분한테는 제가 2개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씩 드릴게요. 자, 헌혈 제가 조금만 했습니다. 몇 번 했을까요? 20번. 20번? 네. 누가? 제가 했어요. 약하다. 20번 20점밖에 안 되잖아. 힌트 여기서 나오네. 20점 만점밖에 안 되잖아. 20점. 에이, 좀 더 써. 50번. 몇 개? 50번. 100번. 이거 또 누가 100번? 101번. 박수. 네. 박수 안 치신 분이 제가 데리고 그냥 5분 정도 안 치셨어요. 그분한테도 다음에 단팥빵 드릴게요. 제가 헌혈 101번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 저 2개월 전에 100번 했다라고 적십자사 이만큼 패를 주더라고요. 뭐 다 주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헌혈을 100번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더 하려다 했더니 이상하게요. 100번 헌혈을 딱 했는데 여기가 아파요. 100번째.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100번까지만 해야 된다라고 좀 채웠거든요. 80번 할 때가 힘들더라고요. 80번 하니까 욕심이 90번 하고 싶다. 그럼 100점 만점에 90점. 이거 뭐 기왕이면 100점. 100점 따고 나니까 아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더니 휴대폰에서 저를 가만두질 않아요. AB형 극구합니다. 가까운 헌혈의 집에서 헌혈해주는 금방 되시더라. 이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헌혈을요, 대한민국 국민의 95%가 안 한답니다. 한 번도 안 했답니다. 95%가. 그럼 나머지 5%가 적어도 10번, 20번, 적어도 100번, 200번, 30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예수 믿는 마음 제가 착하다고 했어요? 마음 착한 놈이 여기 헌혈 급구한다라고 가까운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라고 문자 오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가서 100번 했어요. 이렇게 101번째 했더니 어떻게 알고 우리 딸이, 결혼한 딸이 아빠 또 헌혈했지? 왜 그랬더니 언뜻 제가 얘기한 소리를 며느리가 들었대요. 며느리가 그렇지 신우한테 잃는 거야.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 그만하라고 했지. 거기서 딸은 확실히 아빠 많이 사랑해요. 저 보기를 해도 아들 이름이 우주, 딸 평화, 우주 평화예요. 얘들이 시집장가 가서 외손자 친척 다 봤어요. 저는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1년, 5년 더 하게 되면은 제 가진 걸 가지고 좀 주변에 있는 거 나눠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장난감 조금 몇 개만 사주면 되잖아요. 저 신부사단에서 연금 많지는 않아도 그냥 뭐 쓸 만큼 있고 술, 담배 안 하잖아요. 뭐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아까 죄송하지만 파크골프 명함 하나 드렸는데 4, 5년 전에 제 모임에, 우리 그 기독단체 모임에 그 선배님이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파크골프 나오라는 거예요. 나 6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니 60 간 넘은데 무슨 파크골프냐, 그런 노인네 게이트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나오라고 해서 그 조직에 빠졌다가 예수 조직처럼 흠뻑 빠지게 됐어요. 겨우 이제 부회장인데 그냥 파크골프나 즐기지 왜 하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이 헌혈 해봤던 사람들은 70까지는 헌혈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일반인들은 60까지밖에 못한대요. 근데 헌혈을 했던 분들은 70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치료를 준비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래 나는 이제 이미 명시되어 있듯이 내가 죽으면 한강 이 부분 세브란스, 한강 이남은 충남대로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뒤에 있으니까 누구 발견하면 그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해서 가서, 그러면 그날 저기가 없어요. 발인 예배가 없습니다. 고인 이송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해부학교실로 가지. 그렇게 하고 객실료가 무료예요. 시신 기증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 먹는 분의 그 저기 음식 식대만 조금 준비하면 되거든요. 영입관 필요 없죠. 그죠? 영입관 필요 없고 수의가 필요 없어요. 영입관 안 하니까. 장례식장 비용 필요 없어요. 세브란스 자기네 건물에서 자기네 하니까 공짜. 들어가는 거는 뭐냐? 밥 먹는 거거든요. 장례식장 오면 밥값 안 가지고 올까요? 결혼식에 오면 밥값보다 부족한 수도 있지만 장례식장에서 내가 와서 내가 먹는 거 반의 반도 안 들어가요. 그죠?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 장례식장은 제가 미리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한 200명 정도. 제 장례식장에 와서 나의 마지막 하는 얼굴을 봤으면 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내 돈 빌려가 안 갚은 놈. 10만 원을요, 한 5년 전, 6년 전, 좀 더 됐네요. 스마트폰 잘 없을 때 옛날에는 어디 뭡니까, 초상집을 한다고 하면은, 나 지금 어디 못 가니까 내 도주 좀 10만 원 좀 해줘. 만나면 줄게. 라고 하는데 다 받으셨어요? 못 받은 적 있죠?
제 친한 친구라서 한번 안 줬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달라고 했더니 야, 그거 뭐 주냐? 다음에 나이스가 주지. 그러나 쟤는 개그 꼭 받고 싶어요. 거기다 써놓을 거예요. 제가 시간님 한번 원장, 이거 이제 천국 여행 노트라고 청년마을 은평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은평구에서 그 강의를 할 때 2년 동안 강의를 할 때 요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인증 노트, TV 밑에 더 달라, 나의 가족 친구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사진 있으면 붙여주고, 그리고 자필로 자기 이름 쓰고, 꼭 연락해야 될 사람, 꼭 주민등록증 통장 사진 어딨나, 그리고 마지막 부탁, 장례 원하시는 방법, 장례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 돈 꿔준 사람, 받을 사람, 이런 내용이 한 2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요걸 만들어서 제가 다 나눠주고 한 2,000부 정도 더 여유있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5,000부가 너무 많다, 2,000부만 하라고 하더라고. 그럼 예산을 얼마 받았는데 1,000만 원 드리잖아요. 그럼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다 쓰고 줄까? 999만 원 돌려줄까 했더니 다 쓰고 줘야죠. 그러면 500만 원 500만 원 돌려줄까? 아니요, 쓰세요. 나 여기다 쓰고 싶다. 쓰고 내 아시는 분마다 좀 장례물을 전파하고 싶다 했더니 아휴, 마음대로 와서 이 선생님 고집을 누가 꺾어요? 제가 온당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건들지 못해요. 써요. 쓰고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한테 밀어버리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상속자인데 내가 돈 안 주면 우리 아버지 저한테 상속도 주실 텐데 뭐. 그래서 많이 있는데 주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개도 없어요. 단 하나. 제가 이거를, 이게 저는 유언장이도 하지만 천국 여행 노트거든요. 결국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더 가지고 정말 우리 저기 사모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저 우리 아내한테 안 주고 딸한테 이걸 줬어요. 유언장을 만들고. 왜 아내는 안 줬냐?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제가 잘하고 있는 한 2, 3년 지금 시간 조금 더 해도 되죠? 다 됐어요? 다 돼가죠? 그럼 마무리 좀 할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좀 시큰둥해요. 표정이. 그래서 왜 시큰둥하지?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딸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딸, 엄마가 뭔가 모르게 시큰둥하다. 아빠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지금 퇴직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좀 잘 주는 거지. 연금 가지고 그거 주면 잘 되는 거지. 왜 시큰둥하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 알아봐. 한 며칠 있다가 딸한테 전화해봤더니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온 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분들 동창회 가서 무슨 일 있었지 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그랬대.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당신이 국민일보 다닐 때에는 남편 지금 뭐하냐? 라고 하면 국민일보 다녀 그러면 그러냐 부러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그 다닌 지 벌써 이제 10년이 많이 됐잖아요. 요즘 저기 뭐야 그 달란 이웃준 선생님 뭐 해? 했더니 장례식장에 다녀? 그러니까 어디? 장례 지도사야.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어머! 이제 아내가 우리 아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아내부터도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직업도 여러 가지 있겠지. 그 말 듣고 남편이 자랑스러웠는데 그 말 듣고는 조금 속상했대요.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마지막 장례 준비를 하면서 미리 이런 거 써놓고 그래야 알지. 제가 장례식장에 근무하면서 느껴봤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연락이 젊은 한 50대 됐는데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아빠 친구 전화번호 하나 모른대요. 아빠 핸드폰을 길에서 어디가 돌아가셨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된 거야. 아빠 핸드폰을 분실했어. 그러면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가 경찰 조회해가지고 자식들 찾았을 거 아니에요? 다 왔죠. 연락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 어떻게 치러 아름아름 해가지고 장례식 치른 거예요. 미리 저한테 200명 써놨다면 그거 뭐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 10만 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써놓자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왜 못했어요? 몰라요. 표현을 안 했어요. 표현을.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주도 주고 친구니까
예수 믿으시라니까요. 강력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복음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갑돌아, 나 너 사랑해. 갑순이가 얘기할 수 있잖아. 갑돌이는 갑순아, 나 너밖에 없어. 사랑해 하면 둘이 결혼했을 거야. 근데 둘이는 뭐 안 결혼 척 했던 애기 보고 하면서 결혼 못했어. 예수 믿는 사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써놓고 미리 해달라고, 수희도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나는 확실하게 기독교식으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수희 비싼 거 얘기해달라고. 수희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제시하는 금액에 반만 깎고도 빚지는 장사다. 내가. 오케이? 네. 그쵸? 반값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나무 판자야. 돈 많으면 들어와. 얼마 받는다고요? 돈 많이 들은 걸? 300만 원이요? 30만. 얼마요? 제가 30만 원 얘기 안 했어요. 9만 원짜리를. 그 정도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문화 개선이라고 했던 것이 꼭 이 장례문화 그것뿐만 아니라 장례식 비용뿐만 아니라 바꿔줘야 되는 것이, 제가 5만 원 더 쓸게요. 목사님. 오늘 아까 한 분도 안 오신다고 했잖아요. 5만 더 쓸게요. 장례문화 개선이라고 하는데 품위 있는 준비는 아까 저처럼 미리 죽을 준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부를까, 누구를 할까, 우리 친척에 누구일까 이렇게 할까, 또 아버지가 꼭 모셔갔더니 고모 못 모셨는데 모실까. 미리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하나 이거 써봐야 되는데요. 언제 한번 혹시 일본 영화 굿바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일본 영화 굿바이, 그 유튜브 넷플릭스인가요?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해가 자식들 한번 보세요. 일본 영화예요. 굿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일본에서의 그 셀러리맨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제 그 암 판정 받아가지고 암 판정 받기 얼마 전부터 자기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평생 여당만 찍어 왔는데 앞으로 야당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내 장례식을 누구 부른다. 그리고 아내한테 그동안에 사랑한다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아내한테 사랑하기가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버킷리스트에 아내에게 사랑하기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 사랑한다는 말이 하기 힘들어서 버킷리스트에 그게 들어가자고요. 저는 버킷리스트 하나 중에 하나가 헌혈 100번 하기 했었어요. 저는 실행했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실행해도 10점 빵점은 아니잖아요. 실행했고, 그래서 이 굿바이 영화 보면 그게 나옵니다. 쉽게 나의 장례식 준비해요. 뭐 은퇴를 해서 지금 한 70 됐는데 갑자기 나한테 암병이 찾아 무슨 평에서 1년밖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다. 이 나한테 주어진 1년의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할까? 가족까지 방문해서 아내하고 좀 서머서머했던 것을 여행하면서 풀었어요. 화해했고 해피엔딩했고, 자식들한테도 그 손주한테도 할아버지가 뭐 나이 먹으면 이렇게 하니까 모든 그 전 과정을 보여준 영화가 굿바이 영화인데 아주 좋아요. 저는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보고 또 봐요. 이걸 보면서 저를 느끼고요. 우리 아내가 소중하고 우리 아들이 소중하고 직장 월급도 우리 사장이 이뻐요. 저는 직장에서 이렇게 월급 주는 분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노름을 해가지고 월급 주는 뭐 이게 다른 술집에 술집 납관한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월급 주는 사람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이렇게 그 월급 받으면 그분한테 있는 데를 사람에게 충성을 안 한다고 하지만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싶은 사람들 몇 사람들 있어요. 저 월급 주는 사람 충성하고 싶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고 예수님 충성하고 싶고, 물론 좀 말이 빗나갔네요. 어쨌든 이 영화 꼭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장례에 관한 내용도 나오시고, 그리고 장례식 준비도 미리 좀 해놓아서 어떤 나한테 닥쳤을 때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 그런 것도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장례 지원단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부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원미 시청의 예산으로다가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탁월한 우리 교단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 조랑을 아마 그 노회장 할 때 정도인가 한번 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함자가 일반 함자하고 조금 이렇게 위대해 보이시잖아요. 좀 특이하셔서 개자 들어가는 분 제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들 들었던데 어떤 때 노회장님들 유성호텔인가 어디서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그때도 한번 제가 같이 인사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목사님 존경 목사 제가 이것도 강의도 하고 뭐라고 여러 가지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함축된 내용에 있을 걸 보고 그리고 저는 항상 빠져나가고 만들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두서없지만 이걸 정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사람 두 사람만 받아볼게요. 혹시 있으시면. 근데 원래 강의가 재밌어서 질문 없을 거예요. 그 책자고 복사해서 하나 줘요. 예, 그렇다는데요. 제가 원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목사님 먼저 쓰시고 나중에 저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목사님 이게 원본 그대로예요. 인쇄소에서 빵 찍으면 그대로 인쇄 들어간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박수. 근무가 주간부터 야간까지 근무예요. 근무인데 이제 주간에 쓰신 분한테 나 강의 좀 하고 올 테니까 있으라고 해놓고 지금 혼자 비워뒀는데 조금 빨리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요. 예. 하여간 이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있은 일을 그래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 우리 강의하면은 탁상 공부를 해가지고 실무적인 것이 거의 배제되는데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